D램의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충분한 만큼 보유를 못하기 때문에 캐패시터 구조에 있어서 전기를 충분하게 보유하게 하거나, 현재는 캐패시터를 이론적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거나 4개 구역으로 난다면 신호가 이미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개 갖다 쓰더라도 나머지 3개는 남아있는 꼴이에요. 이걸 이렇게 되면 속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D램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 정보를 하나 둘 셋 넷 4군데에 채워 넣는다는 거죠. 전화가 하나 둘 셋 넷 4군데에 들어가 있는데, 플로팅 게이트라는 개념은 일단 속도가 늦어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페시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 내구역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충분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금속 카페시타 이렇게 MLCC 기술에서 일정 부분을 금속 부분의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배열하거나 막대 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거기다가 전기가 보다 충분한 용량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카페시타 이론을 따라서 어떤 그 반도체 회로 안에도 이게 점을 찍어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이게 충분한 전기가 축적이 된다라는 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카페시타를 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금속의 이런 부분에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보다 전화를 오래 머물게 하거나 충분한 양이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D램의 단점을 쉽게 해결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카페시타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카페시타를 4구역으로 나누거나 8구역으로 나눠서 하나 읽고 이것이 전화가 사라지더라도 7개는 남아있거나 4개는 남아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하면 16개로 될 수 있겠죠. 숫자를 늘려가서, 그럼 정보가 읽고 쓰기가 엄청 빨라진단 말이에요. 미리 다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이렇게 전기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다시 이렇게 채워놓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미리 4개로 만들어서 4개로 남기기 때문에 한 개 읽더라도 나머지 3개는 남아있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8개로 남아야지. 그러면 충분한 전기를 담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일정 부분을 카페시터 안에 이런 식으로 금속에 점을 찍듯이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반도체 회로선 안에서도 두터운 부분에 인적으로 그렇고 대남 매듭구조 넣어주면 여기에 전기가 축적된다. 여기 카페시터가 된다. 이런 새로운 금속 카페시터 이론, 은 MLCC에도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MLCC에도 이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 일정한 부분을 두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MLCC의 기술도 금속판이 있는데 균일하잖아요. 두께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나노점을 찍거나 막대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각 형태로 하거나 모양과 형태는 상관없이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금속에 있어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거기가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복잡한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화를 오랫동안 보유하여서 따라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충분한 전기를 보유할 수 있고, 카페시타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현재보다 2구역으로 나눴다 그러면 속도가 이미 전화가 2개 들어가 있으면 하나 빼더라도 다시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4구역으로 남아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로 카페시타를 이렇게 쪼갰다. 그럼 정보를 담고 있는 전화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한 개 빼더라도 나머지 3개는 남아 있다. 그럼 속도가 굉장히 리프레시하는 이런 주기가 되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미리 채워놓는 방식. 정보를 미리 채워놓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4개에서 이론적으로 8개 또는 16개로 가면은 이미 정보가 저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갖다 주는 것보다 그냥 박스채로 그냥 탁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갖다 주면은 일일이 하나씩 또 갖다 주면 또 주문해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건을 살 때도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하나 주문하고 이거보다 박스채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론을 따라서 D램을 설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얘는 D램만이 아니라 SRAM도 이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SRAM 설계에 있어서 SRAM에다가도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어 놓을 때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단가도 맞춰야 되고, 대중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일정 구역을 티끌만큼이라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을 해결하고 일단 소자리를 많이 늘려서 이를 따라서 플로팅 게이트로 인한 속도 저하를 해결해 준다. 디램에서도 플로팅 게이트가 디램에서도 플로팅 게이트를 특을만큼 만들어 준다. 안에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플로팅 게이트 대중소로 만들어 소자를 많이 배치해서 플로팅 게이트의 약점인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SRAM과 DRAM을 결합한 형태. CPU 같은데, 이런데, GPU 같은데,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SRAM으로 쓰고 있는데, 캐시 메모리 플러스 SRAM을 SRAM 안 써도 되잖아요. 현재는 SRAM 쓰고 있으니까 SRAM이라고 할게요. SRAM 플러스 DRAM. 현재 있는 DRAM 구조를 어떤 큰 덩어리에, 큰 덩어리를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져 가지고, 큰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대중서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5개 들어갈 거를 20개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디램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이제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다 정보를 할당해서 빨리 분산해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00개의 통신도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또는 연산 기타 일처리를 한다는 게, 거기 이제 다시 재조립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와 암호 설정, 소비 전경에 따라서 해킹 보안 때문에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고요. 어학을 연구했는데 특별한 한 장소에 모든 기억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주요 장소는 있지만 파편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데 착안해서 컴퓨터 100대다. 그럼 100대에다가 동영상 파일 한 개를 중요한 동영상이다. 이렇게 보안이 특히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100개로 쪼개갖고 암호를 설정해서 얼림번호 달아가지고 100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이제 컴퓨터 설계할 때 앞으로 이것이 많이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독특하게 주장하는 기술로서 D램 설계도 새로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설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GPU 설계도 그렇고, 전부 다 대중소로 걸어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일꾼을 많이 늘린 거죠. 원칩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판,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에 할 때라도 이것을 숫자를 최대한 늘리되 면적의 제한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대중소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자리를 많이 배치를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레이더 소자를 제가 A사에 대해서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까, 대중소로 해서 소자리를, 그래 소자리 일꾼이라도 일꾼이 많은 게 좋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뭐 이렇게 TV 화소수다, 스마트폰 화소수다 액정하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거기도 소자리를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목적별로 일꾼을 많이 늘리면 항상 모든 용량이 큰 정보를 다 처리는 하진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큰 정보는 여기 작은 정보로 쪼개가지고 일꾼들한테 맡겨서 많은 일꾼이 있으면 일꾼들이 각각 조금씩 맡아보면 금방 빨리 끝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있다. 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은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문서를 프린터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인쇄하는 부분이 여기 10군데가 있고 인쇄하는 부분이 아래 10군데가 있으면 여기서 동시에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인쇄하는 일꾼이 많은 거죠. 인쇄하는 것을 그래서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인쇄를 해버리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모든 프린터기나 앞으로 인쇄기기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잘게 쪼개서 정보를 각각 맡은 정보 용량이 적다. 그러면 그렇게 금방 끝낸다는 거, 일을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발열도 없고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현재 있는 CPU나 GPU나 숫자를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CPU가 대중소 개념으로 가서 아무래도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원칩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더보드 위에 가더라도 20개, 40개짜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분산해서 각각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취합 합산하는 구조로 갖고 일련 번호나 암호 설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CPU도 그렇게 만들고, 그럼 CPU 같은 거는 이제 GPU 개념의 병렬 처리 연산에 능한 것을 원칩으로 하나 넣어주든가, 이렇게 조금 넣어주든가 소수를, 아니면 마더보드 위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CPU가 이제 GPU 병렬 처리 연산에 능한 GPU 개념으로 해서 코어수나 뭐 이런 것들 ALU라든지 이런 것을 숫자를 늘려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단순 연산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병렬 처리해 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그런 개념의 이제 CPU를 새로 설계를 하면은 GPU 역할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뭐 그래픽을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데이터 센터나 좀 상대적으로 덜하죠. 완전히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연산 중심이라면 그는 뭐그 GPU를 조금 그 숫자를 줄이거나 없이 하고 그래픽 보드를 없이 하고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저장만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HD들은 이제 큰 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니 구조로 이게 20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없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100대에다가 인터넷 어떤 연결을 유선 무선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그것을 1년분을 탑재해서 조립을 다시 해야 되니까 암호 설정까지 해서 이렇게 분산 저장을 한다는 게 제 기본 컴퓨터 개념이고요. 그럼 현재는 HDD도 20개짜리로 미니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SSD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SSD라는 것도 20개로 있죠. 현재 있는 것과 SSD 크기를 대중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큰 것짜리 있고 중간짜리 있고 소짜리를 많이 만들어 놓은 소짜리가 그 어떤 SSD가 어떤 한 제품이다 그러면 그거 20개짜리가 더 낫다라는 거죠. 작은 거 그런 식의 정보를 이게 컴퓨터가 한 개에다 저장하는 것보다 20개에다 저장하는 게 낫다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쟁이 도로 한 개만 이렇게 의존하면 전부 저장 매체가 하나다. 그러면 거기에 그 속도가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정보를 잘게 쪼개서 저장 매체를 20개로 늘리면 될 게 아니냐 100개로 늘리면 될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도 저장 매체가 뭐가 되든 종류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저장 매체가 뭐가 많이 돼 현재보다 크기를 줄여서 소짜리라도 괜찮다. 저장 매체를 그렇게 하면 속도가 저하가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오는 속도, 그다음에 SSD에서 불러오는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저장 매체를 늘려서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서 빨리 처리한다는 거죠. 100개 컴퓨터에다가 각각 조금씩 저장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습니까? 빨라지겠습니까? 한 개 저장하는 것보다 빨라지겠죠.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가 SSD가 되든 HD든 상관없이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정보를 잘게 쪼개서 빨리 처리하는 게 제 방식이다. 이게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앞으로 컴퓨터에 있어서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기본적인 원리가 되면 제 방식이라는 거죠. 반도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칩으로 갔을 때 대중소라는 개념을 가져서 면적이 제한이다. 그러면 숫자를 최대한 많이 늘린다는 거죠. 소자리를 일꾼을 많이 늘린다는 정보를 잘게 쪼개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디램 같은데 정보를 띄운다. 플래시 메모리나 아니면 어떤 HDD에서 갖고 온 정보를 띄운다고 했을 때 거기 D램 자체도 현재 한 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100개짜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니 구조에 미니 구조라도 숫자가 많으면 각각 할당해서 빨리 처리해 버린다는 게 제 방법. 이런 D램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메모리 플래시가 SRAM이 됐든 D램이 됐든 HBM이든 어떤 D램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현재보다 숫자를 늘려가지고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하고 다시 그것을 합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합하는 이때 이제 1년 번호라는 이런 취합을 할 때 정확히 엉망진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순차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여기 프린터기 인쇄하는 데가 10개 있고 밑에 10개 있다. 동시에 인쇄를 해버려. 읽고는 숫자를 늘리면 이게 각자 일할 분량이 적어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를 따라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읽고는 숫자를 뭐 D램짜리가 미니 구조라도 한 개짜리보다 100개가 낫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나눠서 빨리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거기는 이제 이렇게 대짜리, 그래서 큰 용량이 띄워져야 될 것이 있으므로 D램도 대중소로 목적별로 간다는 거예요. 대짜리에다가 이렇게 큰 용량의 정보는 띄우면 되니까 그것도 잘게 쪼개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속도를 저하시키 좀 빨라지게 하기 위해서 SRAM과 D램의 결합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 SRAM과 D램의 결합을 장점이 SRAM이 일단 속도가 더 빠르다. 대신 단가는 비싸다. 그러면 티끌만큼 작게 만들어 가지고 D램에다가 작은 구조, D램을 한 개짜리보다 100개짜리가 낫다 그러잖아요. 미니 구조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P 통신 칩과 모든 AP의 개념도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AP의 스마트폰의 AP가 이제 현재 한 개 들어가 있다면 10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장 매체도 한 개보다 숫자리 큰 거 대용량이 한 거보다 숫자리가 여러 개 들어가는 이런 설계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30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마더보드나 이렇게 그래픽보드 이런 것들이 30개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마더보드나 그래픽보드에 통합판 AP처럼 이게 통합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합 기판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30개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 안에 저장 매체가 한 개가 아니라 저장 매체가 5개, 10개, 30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컴퓨터 개념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 자동 반도체 종류의 뭐 DDI 이것도 모든 반도체는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해가 가시죠? 면적 제한이 있으면 원칩으로 들어가더라도 숫자리를 많이 배치한다. 또는 정보를 잘게 나눠서 분산하고 다시 취합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라는 것이 일련 번호가 있어야지 정확한 조립을 하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암호 설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컴퓨터의 제 설계 구조라는 거죠. 이 방식을 따라서 앞으로 CPU든 GPU든 모든 반도체 칩이든 남밖에 칩 종류에 상관없이 통신칩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원칩이다 그러면 대중소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정보를 잘게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통신 장비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요. 위성 통신도 그렇고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우리 두뇌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연 저장 단선이 있지만 파편식으로 저장하더라. 그러면 저장하는 것을 여러 군데다 저장한다는 기본 개념의 제 생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데스크탑의 AP 개념. AP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AP가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장만 이렇게 저장 매체하면 100개로 늘리면 되고 100개가 늘리는데 큰 덩어리 하드디스크가 이루어져. 그럼 비닐 구조를 작게 이것을 20개, 40개로 늘려갖고 SSD도 다시 늘려갖고 어떻게 한다는. 현재 SSD도 그러면 안에 있는 원제품이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 숫자리가 많은 구조가 되고 DRAM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 숫자리가 큰 용량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DRAM도. 그래서 대중소는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몇 개를 정하실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력 서플라이도 한 개 들어가기보다 이런 전원이 이렇게 들어온다 싶어서 가정 전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여러 개로 동시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원 서플라이가 3개, 5개, 10개일 수도 있다. 미니 구조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통신기기에 전원 서플라이를 여러 개 처리해서 하는 것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으로 이렇게 어떤 충전 구조 가질 때 로봇이 됐든 뭐 드론이 됐든 차량이든 충전하는 것이 유선으로 충전하더라도 한 군데 이상 2군데, 3군데, 4군데, 10군데이면 빨리 충전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무선 전파라면 서로 파행이틀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충전 구조로 갖거나 통신 구조로 가질 수 있고요. AM, FM 라디오 이렇게 통신 구조잖아요. 수신을. 그럼 그걸 송수신으로 한다면 그렇죠. 통신 방법이 되는 거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 호출번호 틀리게 해서 100개를 논다는 거죠.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100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갈 수 있고 유성통신이래 통신기기에 스마트폰 1000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10,000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가 TV의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랬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2층에 있을 때 1층에 신호를 줄 때도 그렇죠.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틀리게 한다든지 또는 1-1 기능이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 또는 다른 전파라면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기기를 작동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에서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하거나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를 말씀드렸고요. 대인지뢰나 군의 대전차 지뢰, 그래서 전파로 폭발시키는 수류탄, 전파로 폭발시키는 박격탄, 전파로 폭발시키는 자주포탄, 한포탄, 항공폭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주포탄 같은 거 이렇게 동시에 떨어져서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동시에 떨어져서 폭발시키는 이런 구조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기뢰나 어뢰나 전파 방식으로 해서 작동시키는 기뢰나 어뢰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거, 드론 같은 건 전파로 작동시키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거 뭐 스틱 방식에서 전파로 작동, 시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죠? 거기다가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 0.3cm, 뭐 이렇게 0.1cm 즉 자유롭게 일종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바닷속도 가능하고 건물속 안도, 상하수도 안도 가능하고 사람의 몸체 안도 가능하고 컴퓨터의 정보 이동 명령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선택이 됩니다. 어디다 정확히 저장해야 할지 이렇게 정보를 분산해서 100개로 동영상을 갖다 100개로 쪼개다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될까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저장한다면 매우 정밀한 저장이 가능해질 거라는 게 제 생각. 레이저 가공기나 레이저 시각 장치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이렇게 레이저 시각 장비, 반도체나 레이저 이렇게 가공 장비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몇 개를 참여할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레이더,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대자리를 쓸 건지 중자리를 쓰고 수업자리를 쓸 건지 결정해서 숫자를 참여해서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조명 방식, 이렇게 우리 가정의 조명들 있잖아요. 그러면 발광 소자가 LED다 그러면 그것도 대중소로 나눠서 소자를 많이 배치해서 몇 개를 쓸지, 그리고 대자리를 하면 좀 더 밝아지고 중자리 하면 좀 적게, 소자를 쓰면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자 이런 전구가 있다. 이런 전구가 있는데 큰 전구 있고 중간 전구, 작은 있는데 그리고 전기가 이제 용량이 똑같다면 그렇죠. 적게 빛난다는 거죠. 적은 전구는 그런 방식이 배치될 수 있거나 발광 소자의 크기를 대중소로 하다. 소자를 많이 배치한다. 또는 그 숫자를 똑같은 발광수 LED 등에 이렇게 발광 소자가 숫자가 20개다 그러면 5개만 틀지 10개만 틀지 2개만 틀지 할 때는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전등이 하나다 그럼 하나짜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전등도 20개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니짜리로. 그럼 그것도 5개만 킨데 이제 10개 키면 전구 방식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따라 빛의 크기를 조절하고요. 아니면 우리 강하게 틀 때 한꺼번에 틀면 되죠. 조명을. 그럼 이거는 이제 15W짜리고 60W, 30W짜리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은 15W짜리 틀 수도 있고 전구를 3개 놔서 60W짜리 틀 수도 있고 30W짜리 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의 기능에서 전기를 지가 수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공급하는 측면, 공급에서 얘가 15W만 주면 15W만 받아요. 30W만 주면 30W, 60W만 주면 60W만 공급 측면에 수용 구조에서 지가 10W짜리고 30W, 60W 그걸 하나의 전구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지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전류량을 제가 스스로 통제해서 수용 방식에 있어서 15W, 30W, 60W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전구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조명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떤 조명을 조절할 때도 기타 작동 기기 할 때도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10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작동을 하거나 1-1, 1-1-3 이렇게 해서 번호 안에서 다시 재파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